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 양극재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과 배터리 성능 향상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양극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성능의 나머지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소재, 바로 음극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주행할 수 있는지, 충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몇 년이 지나도 배터리 성능이 유지되는지와 같은 실제 사용자의 체감 성능은 대부분 음극재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음극재는 전기차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효율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극재는 배터리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배터리가 충전될 때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음극재 내부로 들어와 층상 구조의 빈 공간에 끼어 저장됩니다. 반대로 방전될 때는 저장된 리튬이온이 다시 음극에서 빠져나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삽입과 탄리 과정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이 충방전의 본질이며, 음극재는 이 과정에서 부피 변화나 구조 파괴 없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음극재가 반복된 충방전에 버티지 못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음극재 성능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SEI층입니다. 최초 충전 과정에서 음극재 표면에 전해질 일부가 분해되며 고체막 형태의 보호층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SEI층입니다. 이 층이 처음부터 균일하게 형성되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길고 자기 방전이 적습니다. 반대로 SEI층이 반복적으로 깨지거나 다시 형성되면 리튬이온과 전해질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배터리 성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음극재 기업들이 초기 SEI 형성과 안정화를 위해 표면 코팅, 실리콘 팽창 억제 구조 설계,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최적화 같은 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와 안전성 역시 음극재가 좌우합니다. 입자 크기와 표면 구조는 리튬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삽입되고 탈리되는지를 결정하며, 이는 고급속 충전 성능과 직결됩니다. 충방전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극 표면에 리튬 금속이 쌓이는 리튬 석출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내부 단락과 발열화재 같은 치명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극재 기업들은 입자 설계, 확산 경로 균형, SEI 안정화 기술을 통해 고출력 고속 충전 상황에서도 석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극재 기술 수준은 충전 속도, 수명, 발열, 출력 안정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 음극재의 대부분은 흑연 기반입니다. 흑연은 충방전 과정 동안 부피 변화가 약 10% 수준으로 작고 구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긴 수명을 요구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흑연 자체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론적 용량이 약 372mAh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이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차세대 소재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음극재 소재 가운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소재로 이론적 용량이 약 4200mAh로 흑연 대비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 잠재력이 실현된다면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 향상, 800km 이상의 장거리 주행, 10분 안충 같은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리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실리콘 입자가 최대 400%까지 팽창하며 구조 붕괴, SEI 손상, 수명 저하, 발열 증가, 석출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화는 고용량을 끌어올리면서도 팽창을 제어해 수명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는 실리콘 입자를 미세화해 팽창 응력을 분산시키거나 흑연 탄소와 결합한 복합 구조를 적용하거나 보호 코팅, 다공성 구조 등을 활용해 팽창을 견디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의 기술 트렌드는 흑연에 실리콘을 5에서 10% 정도 첨가하는 형태이며, 앞으로 어떤 기업이 실리콘 비중을 가장 높이면서도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하느냐가 시장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측면에서도 음극재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영역입니다. 흑연 공급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은 IRA 등 공급망 규제를 통해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음극재 수요는 양극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4년 글로벌 흑연 음극재 시장 규모는 약 22.9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있으며,
전기차 전환 속도와 차세대 소재 확산이 맞물릴 경우 이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음극재 시장은 기술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으며 이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 앞으로의 승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짧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원료란류부터 생산 가공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확보한 덕분에 원가와 공급 안정성에서 독보적이고 비중국 공급망을 요구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발표된 해외 공급 계약 역시 이런 공급 안정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로 평가되며 양극재에 이어 음극재까지 해외 고객사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 소재 풀 라인업 기업이라는 포지션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 내의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실리콘 음극재를 담당하면서 흑연과 실리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로 실리콘 음극재 시대를 실제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린 선도기업입니다. 실리콘 산화물 기반 음극재가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포르쉐 타이칸 등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어 성능을 입증했으며 캐파 확충까지 진행 중인 만큼 전기차 전동화 속도에 따라 고성장이 기대되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기업은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가제 같은 화학 소재가 본업이었고 그 첨가제의 표면 처리, 바인더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리콘, 카본 복합 음극재 시장에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즉 기존 화학 소재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신사업 확장 형태로 실리콘 음극재 영역에 들어온 기업으로 이미 연 750톤 규모 캐파를 구축하고 양산에 들어가 있어 고객사 확보가 본격화되는 순간 시장에서 밸류 재평가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옵션형 플레이어로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음극재 시장의 잠재력과 실리콘 기술 전환 흐름을 확인한 제조, 화학,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선별적 혁신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용량 실현을 위한 실리콘 음극재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확보한 K음극재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배터리 성능의 숨은 열쇠이자 미래 기술 혁신의 정점에 서 있는 음극재 기업들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과 수급 데이터, 그리고 주요 뉴스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분석과 빠른 대응 정보를 함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및 영상 설명 더보기란의 참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